거친 테토에 크림색 같은 이렇게 분장된 느낌이 너무 좋더라고요. 자식을 부모의 따뜻한 마음으로 감싸는 느낌? 그런 느낌에 많이 들어서. 저는 제주에서 작업하고 있는 김수현 작가이고요. 분청 작업 중에 귀알과 덤벙 기법을 위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출품한 작품은 기물 일상과 함께하는 예술이라는 주제로 일상생활에 쓰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생활 도자기와 그리고 차를 마실 수 있는 차도구, 그리고 여러 가지 화병, 그리고 오브제적인 항아리와 접시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예적 가치는 일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생각하고, 쓰임의 가치를 두는 공예야말로 진정한 우리가 생활했을 때 자주 접할 수 있고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예술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분청은 고운 흙이 아니에요. 청자나 백자처럼 조선시대에도 혼란기에 나타난 도자기이기 때문에, 다른 도자기들은 백자나 청자는 만드는 사람과 조각하는 사람, 그리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근데 분청은 한 사람이 다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문적인 문양도 아니고 서민들을 위해서 많이 제작되어야 되는 도자기고, 실생활에. 그리고 분청은 형태든 문양이든 명확한 느낌이 없습니다, 원래. 그래서 그런 느낌에 많이 매료되고 작업을 계속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가장 서민적이고 회화적인 느낌 때문에 좋아하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대학원 시절부터 분청 작업을 하면서 거친 테토에 크림색 같은 이렇게 분장된 느낌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제 첫 개인전에서도 했던 얘기인데, 자식을 부모의 따뜻한 마음으로 감싸는 느낌? 그런 느낌에 많이 들어서 계속 분청 작업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현대적 재해석이라는 것은 예전에 분청에 나오는 기형이나 기법들도 분명히 있겠지만은, 요즘 현대에 유행하는 실생활에 쓸 수 있는 도자기들 형태, 식문화가 바뀌었기 때문에 형태도 바뀌어야 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재해석한다는 뜻이고, 예전에 기법, 문화 그런 거를 이제 본인 작가에 맞게끔 조금씩 변형이 시키면서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되는 거죠. 분청사기에 나타나는 조선시대 때 7가지 기법 중에 귀활 작업과 덤벙 분장을 위주로 작업을 하는데요. 원래 귀활 기법은 백토 분장을 거친 붓으로 속도감 있게 기물 위에 붓으로 발라서 표현하는 기법이고, 덤벙 기법이라는 것은 조선 분청이 백자로 넘어가기 바로 전에 사용하는 사람들이 점점 하얀색 도자기를 선호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때 나온 게 덤벙 기법이고, 백톤물에 하얗게 담가버리는 거예요. 아예 덤벙 소리 나게 덤벙 담근다 그래서 덤벙 기법이고. 귀활 같은 경우는 재해석이라는 게 어떤 터치감, 그런 게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고, 그 작가 자신이 갖고 있는 내면적인 거를 붓으로 표현한다 생각하는 작업이고요. 덤벙은 조선시대 때는, 예전에는 백토, 지금도 마찬가지, 현대에서도 일반적인 작가들은 거의 백토 분장만 하거든요. 근데 저는 분청에 있어서 많은 다양한 색감을 위해서 화산토 슬립을 쓴다든지, 금속 산화물을 조금 섞어서 발색, 청색이나 적갈색 그런 걸 낸다든지, 그러면서 이제 혼합된 재료를 쓴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철화분청하고 귀활 분청하고 덤벙 분청하고 다 섞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덤벙 기법도 덤벙 기법 안에 한 일부분만 귀활 기법으로 붓으로 나타낼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모두가 이렇게 딱 나눠진 게 아니고, 그거를 이제 한 기물에 표현하는 게 가장 큰 차이라고 봅니다. 분청에 있어서 제가 하는 작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즉흥성과 자율성이거든요. 자유로움인데,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이 분청 작업의 귀활과
덤번 기법이 저한테 상당히 맞는 작업이라 생각되고 계속 진행하게 되고 좋아하고 그렇게 작업을 대하는 것 같습니다. 분청 작업 중에 예전에도 철화 기법이 있습니다. 철화 기법이 있는데 저는 그 화산토의 슬립에 이렇게 엄청난 철분이 함유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철분을 통해서 약간 철화처럼 이제 그림을 그리면서 표현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색감을 위해서 연출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제주에 살기 때문에 제주 흙을 조금이나마 재료로 써야 한다는 그런 사명감이지 아닐지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산악자전거 탄 지가 한 10년 정도 됐는데요. 근데 자전거를 타다 보니까 오름도 많이 가게 되고 뭐 한라산도 많이 가게 되고 그러는데 다닐 때마다 흙을 유심히 보거든요. 그렇게 봐둔 곳에서 이렇게 채취를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저는 성형에 의한 흙을 채취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많은 양의 흙은 필요하지 않고요. 발색제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나다니다가 한 1kg 정도만 이제 채취를 해서 와서 물에 개고 체에 거르고 좀 말렸다가 수분 조절해서 붓으로 바르거나 뿌리거나 흘리거나 하면서 분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분을 사용하는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강도를 견딜 수 있는 건조를 하고 중요한 게 여기서 너무 많이 건조돼 버리면은 또 수분이 급격히 들어가기 때문에 흙이 분해돼서 갈라지는 현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만 많이 건조되지 않도록 골고루 건조될 수 있도록 신경 써서 건조를 하고 조금 강도가 생겼다 판단이 되면 그때 분장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분장이 끝나면은 이제 진짜 건조를 하게 되죠. 뭐 시간 좀 걸려서 한 2주 정도 크기에 따라 다릅니다. 기물의 작품의 크기에 따라 다르고 큰 작품 경우는 뭐 한 달이 걸릴 수도 있고 자연 건조를 시켜서 가마에 넣게 되죠. 분장하는 게 가장 재밌죠. 왜? 만들었을 때 얘가 견딜 건가 아니면 너무 수분이 많아서 무너질 것인가 그런 긴장감도 있고 분장을 할 때 되게 그 감싸는 느낌을 보고 있으면은 되게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흙으로 만들잖아. 그러니까 흙으로 성형한 거 위에 하얀 분을 바르게 되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손 가는 대로 모든 문양이 나타나고 그리고 그게 겹겹이 쌓이면서 되게 뭐 생크림? 뭐 크림? 뭐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그게 조금 이제 건조가 되면서 흙에서 그 수분을 빨아들여서 이제 두께도 얇아지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본인이 작가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항상 좀 두툼하게 색을 입혀야 본인이 나중에 구웠을 때 나올 때 색을 만족할 수 있는 색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운영한 지가 한 15년 됐고요. 제가 제주도, 고향은 제주도지만 이제 뭐 위에서 공부를 하고 내려오면서 결혼과 동시에 내려와서 작업장을 짓고 이제 그 다음해부터 운영을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작업적인 부분보다 여기서 운영됐던 거는 교육적인 부분이 컸고요. 그러니까 SNS는 저의 일기 같은 거고요. 그냥 하루에 하나씩 정도 내 생활을 뭐 공유한다? 저는 그냥 약간 제가 작업하고 생활하고 거의 작업에 대한 게 거의 주고 저희가 우선 만든 그릇에 음식을 담아서 홍보하는 거죠. 저는 그릇을 팔아서 삶을 살아가는 작가인데 우선 판매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많은 경험과 소중한 경험이 쌓였기 때문에 지금의 아라도에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릇도 시대에 따라 많이 바뀌거든요. 문화에 따라서도 바뀌고. 근데 그걸 어떻게 잘 캐치하느냐가 그게 작가의 역량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릇의 가장 큰 가치는 쓰임이죠. 제가 생각할 때 요거를 만드는데 뭐 컵을 만들고 이렇게 뭐 볼을 만들고 하는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물어봐요. 이거 뭐 담는 그릇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저는 알아서 담으시면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저는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렇게 사용하시든 저렇게 사용하시든 괜찮습니다. 본인이 담고 싶은 거 담으시면 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릇은 쓰시는 분이 완성하는 거예요. 그릇은 쓰시는 분이 완성하는 거고, 거기에 어떤 걸 담든 어떤 가치를 매기는 거는 사용자가 정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도자기, 뭐 도예가, 공예가,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술가들이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건 하나도 없고요. 그냥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남들은 다 출근하잖아요. 회사 다니면서. 근데 저희는 그 시간에 열심히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갖고 있는 생각으로 열심히 만들고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하는 일이 이 일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요것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저에게는 도자기는 뭐 그냥 제 삶이죠, 삶. 그리고 제가 하는 모든 행위고, 그러니까 제 작업 시간에 맞춰서 이루어지게. 그러니까 도자기가 가장 큰 다른 장르와 다른 게 흙이라는 재료 때문에 일을 오랫동안 하다가 갑자기 멈춰서 오랫동안 다른 일을 하다가 할 수도 있는 부분도 아니고, 눈 떠서 가장 먼저 하는 게 그 전날 만든 거를 살펴보는 것이고, 잠자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는 것도 오늘 만든 거를 내일 작업할 수 있게 살펴보는 것이고, 그게 저에게 도자기라는 것 같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자유롭지만 어찌 보면 조금 평범하지 않은 힘든 삶일 수도 있겠다. 근데 그거는 작가 스스로 어떻게 헤쳐나가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